눈물의 탈당을 거쳐 새 둥지에 안착한 김용남 전 의원의 판도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이제 80일도 남지 않은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가 대략 몇 석 정도를 차지할까가 저의 판도라입니다. 제가 먼저 해요? 이쪽부터 썼네. 1당인 민주당 60석, 2당인 국민의힘 140석, 제3당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해서 100석. 박수는 일단 쳐드리고 싶어요. 제3지대가 100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야 네. 정치개혁이 되고 그 제3지대가 민주당 이길 것이다, 의석수를. 대체가 돼야 돼.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해. 본인이 밉다고 그렇게 숫자까지 그냥.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한국 정치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유권자들께서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국민을 호소합니다. 위해서 기대가 커요. 예, 의원님. 아주 파격적으로 쓰였는데 전 덜 파격적으로 범위를 써주셨네요. 일당이 140에서 150을 하려다가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 목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석을 더 플러스했습니다. 151석. 2번은 국민의힘 당이겠죠. 145석에서 155석. 그리고 3당은 이제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소를 합치면 300 기준으로 140하면 285 그럼 15석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합치면 이건 이제 306석이 되니까 이건 제로가 될 거고. 네. 마이너스 석인데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저렇게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찍혀요. 그런데 의원수 감축하자고 왜냐면은 지금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여야가 지금 제가 이제 비슷하게 한 이유가 앞으로 하긴 나름입니다. 앞으로의 한 달 과정에서 공천 파동이 크게 있는 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거고요. 그의 어부지를 개혁신당이 또 제3지대가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혁신당도 통합 과정 빅텐트를 만드니 어쩌니 하면서 그냥 뭐 싸움 하다 보면은 국민들 신뢰 잃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개혁신당은 결국은 주는 아니고 종속 변수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개혁신당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된다. 하기 나름이다. 비등비등한데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실려 있진 않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의석수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적게 할 수는 예측. 없잖아요. 아무리 엄살을 부린다 하더라도. 수석님. 저는 항상 총선 2, 3개월 동안 각 정당이 총선을 치르는 자세, 태도, 그다음에 플러스 막말 이런 등등으로 판이 요동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각 정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한 변수거든요. 앞으로 과정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145석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조금 후하게 줬어요. 138석이고 소위 말해서 신당은 여기에 이제 기존 군소정당 내지는 무소속 포함해서 네. 20석을 넘기기는 쉽지는 않다.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담긴 숫자 예측이었어요. 짜게 준 겁니다. 최수성님을 포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분들은 완벽하게 부자 몸조심 모드입니다. 몸 조심하는 거다? 그럼요. 예. 정답이 뭐길래 제가 예측해 보건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170석, 기호 2번 국민의힘 80석, 그리고 제3지대 50석 정도의 의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민 의원 수치보다는 훨씬 신뢰가 가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매우 실망스럽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3지대에 고마워해야 돼요. 만약 1대1 여야 구도라면 지금 여당의 지지도, 특히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은 아주 많으면 90석밖에 안 돼요. 무조건 야당이 200석을 넘는 구조인데 제3지대가 존재하면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의석 배분이 가장 베스트고 총선 결과도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대도시 지역에 있는 후보들은요, 거의 대부분 특히 유력 후보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에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꽤 많은 후보들이 빨간색 점퍼가 아닌 하얀색 점퍼를 입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후보들의 행동이에요.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 희망을 너무 아니, 저는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는 개혁신당이 잘 되면은 아마도 물론 이제 보수 정당에서 표를 많이 가져가겠지만 저는 민주당에서도 많은 표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이 잘 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과반수 정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가게 하려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황골 탈퇴를 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줘서 80여일을 보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열리는데 제가 보기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대통령과 싸운다는 느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시간을 감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보다 뭘 잘하냐고 묻는다면은 개혁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탈당의 변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였습니다. 눈물이 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미련이 많이 남아서 울컥한 건 전혀 아니에요. 네네. 그동안 마음의 정리도 했고 이런저런 실망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컥은 안 했는데 저의 곁에 남아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수원, 특히 발달구 주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이 식어서는 더욱 아닙니다. 저를 지지해줬던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함께했던 당원들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개혁신당 합류 소식과 함께 기사 제목 보셨죠? 반 이준석계 개혁신당 합류. 들어가서 이준석 전 대표와 사이 괜찮을까? 케미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저는 반 이준석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거기 소속돼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비판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그 트러블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케미가 너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입당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딱 만났는데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서 입법 과제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바로 이해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결심을 했죠. 이런 사람들하고 내 정치해야겠다. 개혁신당의 입당은 정말 순간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내부에서는 마음이 너무 잘 맞는다 말씀이신데 잘 되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지난주에 발표했던 공약 하나를 두고 시끌시끌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서 시작했고 완전 무임으로 변경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는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어쩌면 우리 사회에 좋은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냥 순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정책적 역량이 숙고할 그런 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이틀만 보고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구나 여기까지만 보시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정책은 이거를 폐지하고
대신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씩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사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지하철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잖아요. 예. 근데 지하철 없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분들께 교통카드를 지급하면서 그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과 같이 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자. 그러니까 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더 늘어나는 정책이에요. 만 원 가지고 그게 충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 혜택을 받아오던 분들과 좀 사전에 그런 것들을 걸러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순간적인 거 해서 탁상공론으로 툭 뱉고 그에 대한 저항이 당장 나오잖아요. 그런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개혁신당의 첫 정책일 것 같은데 상당히 이슈 메이킹이 성공했다고 봐요. 저희 당에서 발표한 6번째 정책이고요. 난 앞에 5번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제가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확 눈에 들어왔어요. 이 주제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이런 논쟁이 좀 더 성숙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노인 65세 인구 비율이 작년까지가 18%인데 내년 되면은 20%입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 40%예요.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가능한 일인가?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주제는 잘 던졌어요. 그러나 이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한 달에 10,000원, 지하철 이용금이 1,500원 전후입니다. 한 달 6번 타면 끝나는 거예요. 예산 문제 이상의 알파 플러스가 있다는 걸 한 생각이 들고요. 노인 문제의 큰 테두리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이게 뭐 정치적 유리 분리로 본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집권 세력도 엉터리 정책을 하는데 대통령도 저러는데 그래서 뭐 저는 잘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정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정책은 그대로 두고 현재 잘못된 지금 현재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이런 디자인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정책에 신경 쓰는 사이에 통합 논의에는 좀 속도 조절에 나서는 거 아니야 하는 시각이 있어요. 당연히 저희들의 고려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걸 포함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된다고 하시면은 그 물길에 합류하는 것이고 지금은 따로 또 같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도 협력해 나가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은 저희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창당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통합에 대한 논의까지 활발하게 할 만한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창당대회를 마쳤고 창당대회를 마친 이후부터는 당장 오늘부터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 5개 세력 신당 다 한꺼번에 묶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도하는 분들 또 거기 구성원들 분들이 문화적 또 이념적 또 여러 가지 스타일상 많이 달라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없어요. 시너지 효과도 없다. 좀 가능하면 사실은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길 바라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과 대항하는 정치 세력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의의 고품질의 정치적 서비스 경쟁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소위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그 동력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개성 강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양정 의원께서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합당에 동의할 수 없다. 전 깜짝 놀랐어요. 당명을 그럼 이제 모든 당명을 합치면 뭐 미래, 연합, 기타 등등 한 이렇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합당의 조건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건 제 1편일 뿐이고요. 2편, 3편, 4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공천 문제가 들어가면은 합당을 했을 때 유리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내보내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럼 그 지역을 누가 어느 쪽 사람이 공천할 것인가. 비례대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철학, 이념 이 문제부터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합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급한 거 아니냐. 네 세력 이준석, 이낙연, 원칙과 상식이 탈당한 분들 그다음에 양양자, 금태섭 등 뭐 이렇게 본다면 여기도 양당 체제일 것 같아.
전부가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한 전제하에서는 네.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태섭 양양제 신당은 이준석 신당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이준석 신당과 양양자 의원, 금태섭 의원의 신당이 뭉치고 이낙연 신당과 미래대연합과 뭉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미래대연합도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대로 가지는 않고 여기는 뭐 어딘가 선택을 하겠는데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일부 내지는 뭐 아예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은 조금 확장적으로 신당의 모습을 갖고 갈 것 같고 이낙연 신당은 조금 왜소화된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길을 갈 것 같고요.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하나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개혁신당을 높이 평가하는 거에 지금 웃으시는 건가요? 뭔가 있어요? 계속 웃고 있는데 뭔가. 아니, 역시 정무수석을 하셔서 그런지 예리하세요. 지금까지의 정치 이력이라든지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울 거다. 하나로 합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합치는 결과물도 중요하고요. 합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세력 간의 소위 지분 다툼이 여지없이 노출된다. 이러면 합쳐봤자 그 합이 오히려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잘 유지해 가면서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의 판도라 2024 총선 예상 의석수는 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80석, 제3지대 50석에 대한 한 줄평. 희망사항이다. 오늘 희망사항. 받은 희망이구만. 한 줄평. 희망과 전망에 불분명하다. 한 줄평. 그럴 수도 있어요.